자,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비롯해서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당과 법안 관련 부처에서는 대통령에게 당장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살펴보면 이겁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업회의소법,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이렇게 5개를 처리한 겁니다. 박수현 당선인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 추진으로 굉장히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저 5개를 골라서 처리했다. 이거는 뭐 어떤 야당의 입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요. 차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제2 요구권이라고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양국관리법을 거부권 행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원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걱정이 계셨죠. 그래서 그 걱정을 수용해서 농민들로부터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민주당은 수정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소위 행사하실 때 그 행사하신 이유를 보면 이 수정안이 존재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걱정을 수용해서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놓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마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아주 원한대로 조금도 빈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것을 계속 통과시키는 그런 입법 독재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 대통령께 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실은 원래 이런 내용이었는데 민주당은 이런 내용 정도는 수용을 해서 이런 수준에 있다. 이 판단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 정보가 제대로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특별법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구제 후 회수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걱정도 알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개 이 피해자들이 청년들, 학생들임을 생각할 때 이분들이 LH가 이걸 매입해가지고 살게 하고 그 차익만 임대보증금으로 하겠다는 이 국민의힘의 이 안, 이해는 가지만 이 LH의 이 매입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사실은 학업이나 창업이나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이사가 굉장히 잦은 청년들에게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대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타협을 하고자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부권을 건의하시기 전에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여야 간에 또 대화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전입니다. 정치 시그널에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 특검법 현안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식의 문제잖아요. 공수처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기관이 왜 존재를 해야지요?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만 이루어지면 이러한 기관이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잘 갈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특검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40명의 검사를 또 집어넣더라고요. 수십억의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특검의 원칙은 독립성이나 이런 은폐 또 부실 수사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2심까지 실형이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자기들 이 방탄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쯤 되면은 대한민국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 체계를 작동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치적입니다. 네, 성일종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시그널에서 말한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특검법을 다시 재추진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본인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정훈 의원님, 이 5개 법안을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탄핵이라는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야권이 이걸 또 정략적으로 이 5개만 또 이렇게 추진해서 이번에 가결시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방금 성일종 사무총장의 발언 점잖게 하셨는데요.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중단시키고 최상병 특검을 추진한다는 건 공수처에게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위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석, 권력형 수사하겠다고 만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었습니다. 공수처 만든 거. 또 민주당이었습니다. 최상병 수사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거. 1년 동안 뭐 했냐고요? 공수처에 물어보십시오.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 막은 게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를 못하게 했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는 필요한데 이 정도의 수사는 할 능력이 안 되고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공수처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자기네들이 만든 기관을 저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5대 민생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하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민주당과 야당은 22대 국회의 최대 목표를 대통령 탄핵으로 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초점 아까 황운하 현 의원 당선인께서도 탄핵 열차에 연료를 저장했다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맞춰 나가고 있다. 저 5개 법안 볼까요? 저는 100번 양보해서 저희가 퇴장한 이후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방패장법,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연기하는 모성보호 3법, 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이런 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단독 처리했으면 저희가 조금 궁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합의했는데 최상병 특검 때문에 왜 이거 안 처리하냐 하면 할 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거부권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유공자법, 세월호 여러 가지 저희가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법안을 굳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장면을 노리고 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저는 큰 틀에서 22대 국회는 권력의 5대5 약간 지금 팽팽한 긴장 균형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회에서는 소수이지만 행정부를 갖고 있는 집권당입니다. 거부권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둘은 싸우자고 하자면 결코 하나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못하고 22대 국회를 낭비할 수 있을 만큼의 팽팽한 긴장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박수현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한 발짝씩 양보해야 될 상황으로 우리가 몰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총선 뒤에 더 협치하겠다, 더 조율하겠다고 하셨고 민주당도 제발 1호 법안 특검, 1호 법안 특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1호 법안만큼은 민생 법안으로 경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오늘로써 임기가 종료되는 이 21대 국회, 아까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내드렸지만 최대 16,359개 법안이 오늘 폐기가 됩니다. 법안 처리율 36.6%입니다. 아까 신문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설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다. 국회가 민생의 걸림돌이라는 말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2대 국회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